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엽 변호사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집행이 2차로 있었고요. 결국은 공수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리고 경호처는 물러섰습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왜 물러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공수처, 또 윤 변호인단하고 공수처가 만나서 협의를 한 걸 보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측이 협조를 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실질로 들어가 보면 역부족이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인력으로는 이번에 들어온 애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죠. 지금 경찰 1,200명 그리고 공수처 40명 이렇게 일회 전술을 쓰는 바람에 그거를 막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지금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물리적 충돌이 두 극과 기관 간에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또 경호처에서도 그 인력으로 사실상 저 경찰 인력을 맡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장해제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이죠, 비상 의총을 열고 지금 불법 체포다라고 하면서 중단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의원들이 아침부터 일찍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또 용산에서 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피땀 고군분투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또 조금 물론 응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그런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영장을 집행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지금부터는 이제 공수처로 가서 체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론 이제 형식을 자진 출두 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걸로 하되, 그러면 이제 경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호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두의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는 호송차를 태우려고 하겠죠. 또 그런 지금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도저히 어려움은 없다면 호송차를 꼭 태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차를 타고 공수처까지 가고, 그런 다음에 공수처에서 이제 원래 야간 조사 같은 건 이제 안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좋다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야간 조사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야간에는 이제 수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틀 48시간이죠.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을 결국 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을 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체포에 불응했다 그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사실상 체포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치고 누가 대통령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걱정하죠. 그러나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구성 요건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제 범죄가 되는 건데,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가서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참작이 돼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은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가 이제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야 어차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재명가 저렇게 체포를 서두르는 것도, 체포를 고집하는 것도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사 고소, 형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서 수감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 개인적인 어떤 수감 생활 한다 해서 그 하고 안 하고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감이 돼야만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웃됐다. 소위 어차피 탄핵 재판을 해보나 마나다. 그래가지고 탄핵 재판을 빨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을 갖다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래서 어차피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런 다음에 대선을 좀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산 없는 어떤 이 체포영장과의 싸움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벌어서 우리 자유우파한테 시간을 좀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받아가지고 또 감옥을 가든 내지는 또 탄핵 재판을 해서 또 어떻게 되든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어떤 본인은 이미 마음을 비우고 사실은 이 나라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틀었다. 뭐 지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순간 사실은 뭐 이 계엄에 성공하지 못하면 핀치에 몰릴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떤 나라를 살린다는 어떤 국의 결단으로 이런 계엄으로 나가갖고 그래서 계엄을 해서 성공한다면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었던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내지는 국가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계엄에 설사 실패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하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어떤 주권자들에게 각성을 시켜줌으로써 그래서 어떤 반국가 단체의 또 지금 우리 주권 침탈 세력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정말로 그냥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걸 지키는 데 나서야지 지금 그런 것들을 라이브하게 생각했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성공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막 그 광장에 튀어나오고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지면서 원래 가장 그 무서운 것이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젊은이들에게 각성시켜 주는 데는 충분히 성공을 했다. 그리고 또 탄핵 그 재판이 어떻게 되었냐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개혁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 개혁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인데요. 집행이 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할 때 또 이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재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탄핵 재판 여기에 또 당사자로서 재판을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포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함께 간다는 걸 믿고서 정말 그런 어떤 수사든지 재판이든지 잘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TV입니다.